예, 정읍고창의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년도 경제 성장률 그 2.7%로 수정 전망한 거 들으셨죠? 예, 지금 제가 아직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전망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예. 그런 보도가 떴습니다. 예. 내년도 거기에 동의합니까 우선? 그 문제는 뭐 제가 뭐 2.7로 낮춘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 뭐 안 한다 이 말씀은 어떻든 적절치 않은 그건 것 놓아두고 같고요. 내년도는 더 금년도보다 지금 나빠질 것으로들 뭐 IMF라든지 OECD라든지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졌고 또 나빠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가 내년에 안 좋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중미 무역 마찰이나 이제 그 주요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에 따른 이 불투명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번에 IMF 그런데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 왜 이렇게 경제가 나빠졌냐 그러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정말 그 안이하게 무책임하게 답변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세계 경제 말씀하셔서 세계 경제에 대한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경제 얘기는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또 여건을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경제를 망친 정부들이에요. 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가 더 나쁘단 말입니다. 현재 그 인정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분별로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가 나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왜 경제를 망쳤는지를 문재인 정부가 모르고 있어요. 왜 경제난을 심화시켰는지를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라는데 이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뭐 제가 다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뭐 보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주 성장의 그 안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가계소득 증가와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 안전망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컴포넌트입니다만 지난번 10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보완 지시 내렸죠. 10월 10일 날. 10월 10일이요? 10일 날. 엊그제 뭐 한 일주일 전이죠. 10일 날. 예, 뭐 하여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비슷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가 아마 받아들입니까? 출장 중에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워딩을 제가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 보완 지시했어요. 10월 10일 날.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유류세 한시 인하 이 문제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생각하는 것이 유류세 한시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유류세는 한시 인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뭐 교통세라든지 이런 유류세들 다 폐지할 용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소득주 성장 수정에 대해서는 예컨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뭐 단위시간 저는 이 유류세 폐지야말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폐지하고 얼마든지 세출 구조조정하고 또 다른 대체세원 마련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부분에 인상을 하고 유류세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저는 잘못 펼쳤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경제난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첫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정지출의 확대,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 두 번째, 삼성, 현대 등 그 수출 대기업에만 좀 도움이 될 뿐이지 전혀 수출 전반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내수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고환율 정책. 정부에서는 물론 뭐 정책이라는 말을 부인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과도한 환율 방어를 통해서
고환율을 유지한 것이 우리 내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고 또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그 두 번째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지금 뭐 일자리 문제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중한 자원, 예산만 낭비하지 오히려 경기 부진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을 더 높이고 마는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공공 부분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간 부분보다도. 저는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이야말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없애는 그렇게 작용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세 가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합니까? 저는 의원님 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환율 정책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정부 들어서는 환 시장에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흐름에 맡겨 있고요. 이따가 보충질의나 네. 추가질의 때 내가 이제 세부적으로는 더 질의를 하려고 그러지만은 고환율 정책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지금 정부가 기재부가 외평채 기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은행까지도 발권력을 동원해서 환율 시장 개입에 기재부만치는 못하지만은 거기도 마지못해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얼마입니까? 지금 30불 정도 됩니다. 4,024억 달러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 얼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각각은 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얼마 보유하고 있습니까? 좀 브레이크다운된 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제 한국투자공사 조사 국정감사에 보니까 거기가 1,368억 아니 1,363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오후에 그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그 관계도 제가 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4,024억 불을 세 개 기관에서 얼마씩 보유하고 있는지 현재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두로 의원님께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공개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새벽 6시에 그 미국 재무성에서 그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한국이 그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후적으로는 제가 환 시장에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출마하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 급격한 시장의 쏠림 때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외에는 저희가 환율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는 그 부분은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정리해 주시죠. 네. 네. 나머지 그거 자료를 한번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사님. 예, 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